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누구신지 본인 이름 소개? 저는 정고은입니다. 네, 우리가 스페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네, 한 번 정도. 네. 학교 다닐 때 만났던 네. 것 같아요. 언제 스페인 처음으로 가셨어요? 스페인에 처음으로 간 건 2014년에 한 번 그냥 잠깐 조기로만 공부하러 가고 6개월 있다가 네네. 나중에 졸업하고 2018년에 다시 가서 2020년까지 있었어요. 네. 2년간 있었어요. 그럼 처음에 갔을 때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학교를 통해서 간 거라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 있었고 그냥 어학연수로 갔던 거고요. 네네. 2018년부터는 석사를 졸업하려고 석사로 2년간 네. 있었어요. 석사로 어떤 학교 가셨어요? 카를로스 테세로로 가게 됐어요. 마드리드에 있는? 네, 마드리드에 학교고. 있는데. 마드리드 어디 있었어요? 헤타페에 있었나요? 하나는 헤타페, 그리고 네. 다음에 하게 된 학교는 푸에르타 데 토레도에 있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공립이죠? 그래. 학교는 공립대학교이고 그래도 마드리드의 수도권에 있는 학교 중에 10위 안에는 항상 들고 있는 그래도 학교여서 현재는 4위로 경제학부나 아니면 또 디지털 마케팅으로는 3, 4위 항상 들어있는 학교입니다. 경영학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MBA 과정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MBA 좋은 걸로 저는 들어서 학비가 굉장해서 그래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학비가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도 한 달에 5번 정도를 나눠서 내야 되는데 한 번 낼 때마다 2,000에 3,000달러씩을 내야 되니까 1년 과정인데 네, 1년 5번 내면 5번 내야 되는 과정. 그러면 1년 과정에 한 10,000유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사이에서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2번 하신 거예요? 그렇죠. 2개의 과정을? 대신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백과를 받아서 장학금을 2번 받아서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해서 다녔습니다. 굉장히 인재셨네. 그 장학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장학금을 받을 시기가 기본적으로 입학을 하고 나면 5월이나 4월 달에 장학금 기간이 있다고 공지문이 이메일로 와요. 대부분 학교 이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하는데 그럴 때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공지문에 내가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 혹은 또 장학금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써서 작성하면은 선정을 해서 학교에 5명에서 10명 사이를 주고 전체 모든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장학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갔어요? 네. 그럼 한국에서 다 지원 준비하고 그렇죠. 서류 내고 인터뷰하고 그럼 그때 혼자 하신 거예요? 그때는 전체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IELTS 시험, 델레 시험이 있었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병행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학기 내야 되는 기간 전까지를 모두 다 내야 돼요. 아마 그때가 2월 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서 접수를 2월까지 했었고 2월 전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 뒤로는 비자 신청이나 관련 서류는 저도 유학원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신청하고 결과는 몇 월에 나왔어요? 3월에 나왔어요. 결과가 3월에 나왔어요? 스페인 치고는 굉장히 빨리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럼 3월에 나오고 5월 달에 장학금 신청할 사람 신청이나? 네, 그렇게 나와요. 장학금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편도 있고 현지인들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성적 장학금에 속하는 거여서 받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거 모르고 그쪽 사람들은 당연히 성적 장학금이니까 그 리스트가 전체 공지문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럼 제 이름부터 확인해요. 너 공부를 좀 하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견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럼 학부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긴 했죠. 그래서 몇 점? 4.2?
4.5 만점에 4점이. 4.2. 그래서 스페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높은 생각해서 점수니까 네, 4점을 주셨고. 네. 근데 그걸 2번이나 받으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2번을 한 것에서 2번을 받을 수 있어요. 세션이 5번 있으니까 2번 정도 나눠지면 3번은 돈을 내고 2번은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기 전에 특별히 그 학교를 정했던 이유가 있나요? 아마도 경제학부 중에서는 그래도 소문이 나 있던 학교들을 찾고 있었고 바르셀로나 아니면 마드리드의 그런 경제학부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가 쿰플루텐세 그리고 칼로스 테르세로 아니면 IE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립대이기를 바래서 IE는 선택해서 빠졌고 쿰플루텐세에서는 차점에 넣었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게 칼로스 테르세로 그래서 그래도 좋은 학교만 딱 보셨으니까 사실은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랬던 거고. 네. 그럼 그 학비가 스페인 사람들도 10,000유로 정도 하나요? 스페인 사람들은 더 훨씬 저렴한가요?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공립학교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의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배 정도를 내고 다니고 있고 아마도 각각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각각 그 지역에서 주는 또 다른 지원금이나 지원금이 있다고 들어서 그 지원금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어요. 공립학교이면 많은데 사립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사립학교는 없다라고. 근데 어차피 장학금을 받으셨으니까 뭐 현지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신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은 한국 서울에서 다녔을 비용보다는 적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학생 때 졸업 전에 만났던 거죠? 2019년 때 만나서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보험 가입 때문에 그랬나요? 네, 사니타스? 네, 사니타스 가입하려고 그때 사무실에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하고 확인을 하고 변경을 했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갑자기 몇 년 뒤에. 그때 한번 스페인에서 계속 뭐 연락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두 번 정도 드렸는데 주셨고. 아마 그 뒤로 정말 정신없이 더 지냈어요. 학교를 이제 석사를 2번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했을 때는 스페인어로 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벤처였기 때문에 경영 벤처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디지털 마케팅 석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달랐어요. 아이들도 좀 더 경쟁심이 높고 매주 학기별마다 시험이랑 과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널널하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버려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되게 타이트하고 그룹별 프로젝트도 3개에서 4개 정도 함께 병행해야 돼서 그 그룹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사람들과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룹이 끝나면 그룹별 평가를 각각 학생들이 저를 합니다. 그게 또 저의 학생들의 평가지가 제 시험 점수가 돼요. 그럼 이제 그룹 프로젝트 할 때 놀았거나 열심히 안 하면 그러면 좋게 안 보고 0점 처리가 되면 시험이 낙제가 돼요. 그게 하나의 일부의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0점이 있으면 그 퍼센테이지가 한 6개가 있어요. 학교 수업 태도, 과제물 태도, 팀별 태도, 그리고 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학습 태도, 그리고 뭐 수업에 질문했었던 거에 대한 태도, 참여도 등 해서 그 전체 퍼센테이지를 모두 다 기본 4점 이상이 넘지 않으면 패스가 안 돼요. 전체 시험에서. 그래서 그 시험을 패스하려면 친구들이 내준 저의 평가지도 4점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낙제를 한 친구들을 많이 봤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점수가. 그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럼 영어로 하셨나요? 스페인어로 하셨나요? 첫 석사 때는 스페인어로 진행을 했고 2번째 석사 때는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영어, 스페인어 다 잘 열심히 했습니다. 거죠? 열심히.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카톡이 와서 놀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름은 기억은 하는데 나중에 찾아봤어요. 맞아요. 찾아보고 나서는 아 이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반가워서 기억이 다 나긴 했는데 왜 연락 주셨어요?
제일 질문은 취업 관련 문의도 드리고 스페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한국 오신 지 한 2년 되셨다고 했죠? 네, 맞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을 플랫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컨텐츠 제작, 기획, 운영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인가요? 외국 회사인가요? 저희 비고 플랫폼 회사여서 회사는 싱가포르 본사로 가지고 있어서 외국계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 됐는데 진짜 그렇죠. 스페인에서 한국 오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한국은 좀 더 체계적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게 더 크구나 라는 걸 확실히 들어요. 그 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취업난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걸 제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석사를 끝나고 네. 바로 한국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네. 바로 직전에 오셨는데 바로 취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취업이 되진 않았어요. 바로 취업이 될 거라고 너무 자신만만했었는지 좀 더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 했는데 다시 오니까 다시 또 저희 한국에서는 당연히 토익을 보고 토익 스피킹을 보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시험 보고 뭐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들어갈 때 면접 시험이 또 따로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벌 또는 다른 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블라인드 시험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NCS나 뭐 이런 공부도 또 하지 않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5,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이 되신 거예요? 네, 그 다음 뒤에는 과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사실은 뭐 헤드헌터가 연락을 줘서 그 다음 면접을 보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헤드헌터는 어떤 경로로 연락을 주셨어요? 대부분 다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링크드인 관리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관리 잘 하고 계셨나요? 그때는 지금 보면 정말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관리를 잘했으니 오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많이 안 됐구나. 친구 별로 많지 않던데? 친구 100명? 100 몇몇이 안 되는데도 근데도 어떻게 찾아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기본 저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는 3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관리를 하려면 원래 이런 수락을 많이 하는구나를 지금은 좀 본인이 먼저 헤드헌터 연락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헤드헌터가 찾아서 연락 온 거잖아요. 아마도 그 알고리즘에 걸리면 찾는다라고 그럼 이제 본인 소개를 할 때 디지털 마케터 뭐 이런 걸 했겠네요. 디지털 마케터를 써놓고 그 다음에 저의 경력 혹은 스킬을 써놓으면 그거 보고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스페인과 관련된 일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스페인에 관련되게 가끔 스페인 분들과 작업을 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스페인 분들, 말레이시아 분, 그리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일본 다 관리를 하고는 있긴 해요. 대신 다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나도 스페인어 할 수 있다 이런 건 얘기했겠네요. 처음에는 했는데 자기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있고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땐 스페인 분들을 위한 컨텐츠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반응은 너무 좋고 같이 참여율은 좋은데 수익성이 조금 떨어져서 접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페인에 갔었을 때 가기 전에 기대했던 거와 막상 가보니까 어땠어요? 아무래도 유학을 준비하고 갈 때는 모든 분들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언어는 괜찮게 하고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막상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들이 오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이제 고난과 역경을 겪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정을 갖고 수업을 참여하게 되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것도 많이 느끼지만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룹별 과제를 할 때에도 조금 한국보다는 되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참여 조건에 힘들 때가 있고 되게 실용적인 질문과 문제점을 많이들 과제로 제출해요. 뭐 한국 회사의 벤처기업 이런 게 있다. 그럼 그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작성해 와라 라고 하거나 그 회사와 비슷한 유럽권 회사의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가, 뭐 경영 방침은 어떤가 라는 걸 조사해 와라 라는 케이스 스터디 네, 되게 많이들 하죠.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지만 사실 한국에서 하는 교육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처음에 가서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언어적인 것도 있고 맞죠. 공부하는 방식도 있고 그쵸. 또 다른 친구들하고 협업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처음 하는 일이라 좀 어렵긴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수업 녹음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새벽 3시까지 듣고 다시 공부해서 아침에는 다시 과제물 풀고 저녁 수업이다 보니까 저녁엔 수업 들으면서 과제물 제출하고 그거를 한 3개월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생겨서 네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씩 줄어가요. 3시까지 했던 게 2시간, 1시간, 뭐 10시, 12시로 줄기는 하지만 이 패턴대로 가지 않으면 외국인으로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가면 그게 재밌는 과정이 되고 불편하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도 몇 명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왔는데 만족하시나요? 배우고 오고 터득해서 온 거는 확실히 만족은 합니다. 다만 스페인에서 취업이 되지 않았던 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컸던 건 비자 관련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유럽권 아이들을 뽑고 아시아권 아이를 뽑을 때 비슷한 정도의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자를 해주지 않아주는 유럽권 아이를 뽑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크게 올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딱 코로나 터졌을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코로나 터지면서 넉다운 되기 전에 저는 들어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는 취업난이 더 힘들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친구도 그냥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5개월을 쉬고 오더라고요. 자기 고향 돌아가서 그냥 쉬고 자기 나중에 취업할 거라고 하고 거의 5개월, 6개월 다들 그냥 쉬는 기간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다시 나갈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고는 싶어요. 그러고는 싶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취업난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라고 들어서 일단 비자가 좀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제일 그게 커요. 뭐 한국에서보다 사실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한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이름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안에서 제 친구들도 많이 뭐 다닌다면 대부분 넷플릭스, 뭐 아고다, 그리고 뭐 석유 회사, 아니 랩솔, 그리고 뭐 아마존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나와서 학업을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다는 좀 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는 봐요.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유럽 사람들. 그게 제일 큰 게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 취업한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 아닌데도 유럽인들 취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비자가 없고 그게 제일 컸죠.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땐 그 아이들의 문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된 그 문화의 단점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던 건 마케팅 광고를 하나 만드세요 했을 때 이 음료를 파세요 라고 하면 한국에서 음료를 파세요 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랑 유럽에서 이 이미지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를 수 있겠구나를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건 이제 문화를 잘 이해해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 접근법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게 달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달라서 너는 우리 문화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아서 이 문화를 내가 습득한다고 느껴지는 걸까? 아니 이건 그냥 몸소 배워지는 그쵸. 것들인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게 아니니까 금방 배워질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컸는데 그게 조금 괴리감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케팅 분야다 보니까 확실히 더 컸던 것도 있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은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은지를 잘 선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어학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언어로 배워서 석사 박사까지 하시겠다 하면은 추천을 해드리고 또 다른 한 분야에 정말 어느 분야를 딱 집어서 가겠다는 추천을 해드리지만 나는 그냥 재밌게 배워볼래 라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시간적인 것도 네, 있고 맞아요. 또 본인이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제일 많이들 봐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오셔가지고 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랑 얘기하면서 맞아요. 네. 더 많이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재밌게 조금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너무 한 곳에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몰입돼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 하나씩 더 해봐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뭐 저도 제 의견을 드리지만 또 본인도 이제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하나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스페인 가고 싶은 사람들, 다녀온 사람들,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도움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자리가 잡히면 한번 그런 자리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알겠습니다. 아직은 더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찍자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아닙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길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